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 원칙이 있죠? 첫 번째 원칙은 절대 잃지 않는 원칙.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꼭 판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섹터가 성장하는 섹터냐? 두 번째는 업황이 좋아지고 있냐? 세 번째는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냐? 라는 것을 꼭 판단해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은 반드시 매수는 분할로 매수한다. 철저하게 3분할 매수 또는 5분할 매수를 통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반드시 우상향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 원칙은 우리 핵심 선수와 서브 선수를 나눠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핵심 선수들, 예를 들면 ETF든지 삼성전자 또는 LG화 같은 아이들은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형식으로 운영을 해서 그 주요 선수들이 더 커지게 해주고 나머지 선수들은 적당히 키워서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다시 우리 주 선수들을 더 크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 주 선수들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냐? 걔보다 더 좋은 주 선수가 나타났을 때 체인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종목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박스를 넘어서 지났을 때 어떻게 얘네를 더 비중을 늘리고 비중을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전력 볼게요. 한국전력 원칙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은 섹터, 전기 섹터는 전기 사용량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 맞죠? 그 다음 업황은 당연히 전기 섹터의 주업, 가장 메인은 한국전력일 것이고요. 한국전력이 돈을 잘 버는지 기업을 봐야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전력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죠. 네.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3조 7천억이에요. 3조 7천억이면 최소한 10배만 받아도 37조의 시가총액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시가총액은 17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전은 돈을 벌 수 없는 상태의 기업이었죠. 왜냐하면 전기세라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연료비에 연동되게 변환이 됐지 않습니까? 즉 돈을 버는 기업으로 이제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37조까지는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박스권 아래에서 3분할로 주식을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이 터져졌죠.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수익이 터져졌어요. 그러면 수익이 난 만큼 적당히 정리를 하고 나서 예를 들면 뭐 다 팔아도 되고 반만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했던 수익을 챙기고 나서 근데 얘를 그냥 버리기엔 아깝잖아요. 얘는 아직도 가야 될 양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 얘네를 어디서 사냐? 여기 보이시죠? 화살표. 여기가 바로 5일선이거든요. 여기 5일선에서 한번 여기 보시면 11선에서 한번 이렇게 또 분할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5일선, 11선을 맞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또 재차 수익 실현을 하고 그게 아니라 얘가 박스권을 그려준다. 그러면 다시 박스를 만들어서 그 박스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번에는 대한제강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내년에는 인프라를 확충시켜주기 위해서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섹터들, 예를 들면 직접 건설을 하는 회사들도 좋겠지만 철강을 파는 회사도 좋을 것이고 시멘트를 파는 회사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그 철강 파는 회사들 쭉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대한제강인데요. 대한제강을 보시면 지금 시총이 2,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매출을 한번 보겠어요. 올해 매출을 한번 보시면 매출이 1조 1천억에 영업이익이 800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800억. 와, 너무 싸죠? 최소 자, 철강 사업은 성장 산업이 아니니까 5배만 받는다고 해도 4천억은 받아야 되는 회사죠. 너무 쌉니다. 사실 제가 구매했을 땐 더 쌌죠? 여기 보시면 네, 이 박스권 하단에 있을 때는 1,500억도 안 했어요.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있다가 당연히 수익을 내고 터져주죠. 이렇게 터져준 다음에 얘를 더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아, 여기서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단 말이죠. 왜냐하면 싸니까 싸고 좋은 기업이니까.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화살표 있는 5일선에서 한번 그 다음 11선에서 한번
그 다음 21선까지 오면 21선에서 또 사도 되거든요. 근데 받고 또 다시 올라가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역시 또 수익 실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 5일선에서 한번 여기 11선 그리고 그 밑에 여기 21선에서 다시 재차 분할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물론 당연히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박스를 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한 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HML 현대상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운송업체죠. 해운 운송업체인데 이런 업체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운 1등 업체가 없어지면 일자리를 너무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해운은 다시 떠오르는 성장 산업이죠.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들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 막 뭐 같은 걸 사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해운 지금 엄청 호황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봐보면 기업이 지금 4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받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만 봐도 여기 보십시오. 올해 영업이익만 8천억을 받고 있습니다. 8천억이면 최소 10배만 받아도 8조는 가야 되는 기업이죠. 너무 싼 겁니다. 내년에도 저는 당연히 좋아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박스권에서 매매를 했죠. 박스권 여기서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폭발합니다. 보이시죠? 시세가 치고 올라가는 거.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나와주고 나서 이제 팔아야죠. 시세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5일선에서 한번 사죠. 그리고 여기 11선에서 한 번 더 샀습니다. 근데 얘가 튀고 가지 못하고 이제 박스를 그려주네요. 2차 박스를. 아, 좋다.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너무 급등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 박스권에서 3분할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이 기업 가치가 더 좋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사면 되는 거고, 아니다, 기업 가치가 별로다 라고 생각하면 적게 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시세 폭발하면 그때 또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사실 실적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여행도 아무도 안 가니까.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도 인수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1등 국적기업이에요. 이제 백신 맞고 예를 들면 코로나 치료제 나오잖아요. 저 같아도 되게 여행 엄청 가고 싶거든요. 무조건 여행 터집니다. 그럼 항공사가 이제 하나가 없어졌죠. 당연히 가격을 상승을 시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박스권, 네,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죠. 이 박스권에서 가지고 있다가 분할로 산 다음에 폭발해줍니다. 시세. 네, 보시면 네, 이렇게 시세 폭발한 거 나오시죠. 그러면 이런 때는 팔아줘야죠. 한 시세 40% 50% 나와버리면 그리고 나서 다시 분할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5일선 여기 보이시죠? 이게 5일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1선 그 다음에 21선에 대굽 딱 받치고 있었는데 21선 안 오고 다시 재차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직 팔지 않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얘도 다시 박스권 그려줄 것 같거든요. 박스가 한 이 정도로 그려질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니까 이 정도. 한 23,000원, 27,000원, 그러니까 27,000원, 25,000원, 23,000원 라인에서 다시 분할 매수 한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가장 기본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한 후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수익 실현 어떻게 더 다시 모으냐 이렇게 5일선, 11선, 21선으로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그 박스에서 다시 재차 분할 매수를 하는 건 방법입니다. 만약에 5일, 10일, 21선 했는데 다시 올라가 버렸다. 날라가면 다시 당연히 수익 실현하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어떤 기업을 사냥하는 게 아니라 낚시를 하는 겁니다. 분할로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선택한 좋은 기업은 반드시 그 보답을 주기 마련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